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이견이 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집안 침하와 균열이 발생해 걱정된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사가 원인이라면서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가 새로 건립하는 자원회수시설 후보지가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4연승을 달리며 1위 수성을 굳건히 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롯데와 두산을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주차장 지반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때문으로 확인됐는데요.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원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한편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지반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제 손이 들어갈 정도로 땅이 벌어져 있습니다. 길이만 12m인데다 깊이와 폭도 7cm가 넘습니다. 또 다른 주차장 바닥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아파트 화단과 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근처에 있던 도시가스관에서 가스가 2차례나 새기도 했습니다. 2월 달에 지금 며칠 제가 침하가 되면서 주민들이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볼트가 풀려가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서 하는 지하철 공사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상 징후들이 지하철 공사와 관련이 없다던 광주시는 주민들 민원이 쏟아지자 이번 달 초 전문가 3명을 불러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 공사가 아파트 집안 침하와 균열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땅을 파내면서 지하수가 유출돼 집안이 침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면이 기울어진 정도 등을 나타내는 계측기에서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제 그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될 것이고 기준치 이내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공사는 진행을 하면서 또 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나야만 안전 진단을 해줄 거냐는 겁니다. 그럼 그 수치하고 아무 영향이 없다 하면 이런 상황이 안 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갈수록 여기가 계속 지금 침하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요. 근데 왜 영향이 없냐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인근 아파트에서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이 발생한 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요즘 날이 참 좋죠. 오늘도 맑은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기질도 종일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이른 출근길 무렵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겠고요. 서해 남부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근처 또 교량을 지날 때 특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8도로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기와 방법이 서로 달라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가 다음 달에 출범하면 논의를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하던 중 광주 시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 시위를 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18 헌법 전문 수록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다. 시의원들인데? 지역사회에서 줄곧 요구해 오고 있고 윤 대통령 자신도 약속한 것이라 모르지 않을 텐데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와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여야 모두 헌법 전문 수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큽니다. 개헌이라는 큰 논의를 치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계승이라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자는 원포인트 개헌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국가폭력의 그 처참한 역사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개헌 발의와 통과가 쉽지 않고 5.18 말고도 바꿔야 할 의제들이 많은 만큼 포괄적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만 수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좀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좁히고 여야가 동의하는 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개헌 특위를 꾸리자는 제언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개헌 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니다. 이번에도 반짝 불씨만 붙고 말지 아니면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과 견제를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완도의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소주가 개발됐습니다. 다시마 등 해조류를 활용한 로코노미가 본격 추진되면서 완도의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성의 한 주류업체에서 소주 신상품 생산이 한창입니다. 알코올 도수 15.8%의 다시마 소주로 다시마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소주입니다. 다시마차를 침출공법으로 소주에 배합한 것으로 특허는 완도군과 보혜양조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마 소주는 생산량의 한계 때문에 우선 완도군에서만 출시될 예정입니다. 완도와의 지역 상생과 함께 그다음에 지역 확장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을 같이 활용하여 저희 지역의 제품을 많이 알리고 다시마가 지역과 기업이 연계하는 로코노미 사례가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 라면 업체가 국물 맛을 내는 다시마량을 2배로 늘리면서 라면 소비가 늘었고 이는 그대로 완도 지역 다시마 판매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시마를 활용한 로코노미는 식품에서 화장품 등으로 이어지면서 완도군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재개장하면서 다시마 관련 미용 제품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과 갯벌, 해조류 등을 이용을 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산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특산품인 대파 소비를 70%나 늘린 진도 대파버거가 업체 주도의 전형적인 로코노미 사례라면 다시마를 이용한 소주 개발은 지자체 주도의 로코노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업체가 투자비 반환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 이창한 판사는 지연 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가운데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 손해금인 18억여 원을 어등산 리조트는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분인 지연 손해금 1억여 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은 3년 만에 끝났고 반환 시기는 다음 달 30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천선을 부족한 산업용지나 도로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등과 합의가 필요한 데다 여천선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덕양역에서 정량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1.6km의 여천선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여객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지금은 화물을 옮기는 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여수 산단을 관통하는 이 여천선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며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장 용지나 주차장, 도로 등을 조성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스팀, 질소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공용 파이프를 들었던 이 상태들을 보게 되면 완전 포화된 상태입니다. 우리 공장들이 편리하게 이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한문선 회장의 공약인 여천선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부지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현재 여수산단 4개 기업이 하루 10차례 정도 열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들이 선로를 없애겠다는 구상에 대해 벌써부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천선을 이용하는 기업은 오히려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시와의 사업장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이번 달부터 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수 상인은 여천선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체 운송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 상인은 1억 5천만 원을 들여 여천선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올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주 선두 수성의 최대 위기였던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는 등 4연승 행진을 펼치며 순항을 계속했습니다. 팀의 주포 나성범은 위기의 순간 거짓말같이 들어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고 대체 선발로 나선 황동하는 데뷔 첫 승을 따내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내는 캡틴. 9회 투아웃에선 이우성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드러내는 천금 같은 홈런을 때려내고 이렇게 다시 앞서나가는 기아 타이거즈 성의 솔로 홈런! 스코어는 2대1!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거침없는 4연승 행진을 펼치면서 2위 삼성에 3게임 차로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특히 선두 수성이 걸렸던 지난 주말 NC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면서 개막 이후 최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팀의 주장 나성범은 자신의 별명대로 존재감을 확실히 뽐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심각한 타격 부진에 얻었겠지만 팀의 위기의 순간 거짓말같이 돌아와서 지난주에만 홈런 3방을 몰아치며 자신에 대한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렸습니다. 힘들기도 했었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일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제 감독님과 코치님, 이제 선수들이 이제 힘이 되어줬고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특히 잇몸 야구가 빛났습니다. 선발 투수의 부상 이탈로 중요한 2경기에 대체 선발들이 나섰는데 황동화가 데뷔 첫 승을 일궈내는 등 반전을 이뤄내면서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일단 지금 첫 승에서 너무 기쁘고요. 맨날 이런 잘 던지고 나서 인터뷰하는 좋은 상상이랑 그런 것들 좀 많이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패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투수로 남고 싶습니다. 내외야를 넘나들면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우성 선수는 타율 3할 2푼 5리에 7개 홈런, 30타점에다가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호수비로 자신의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의 3분의 1가량을 소화한 가운데 30승 선착을 눈앞에 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최하위 롯데 그리고 두산을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새로 건립하는 자원회수시설 후보지가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현장 적합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시는 다음 달 중 한 곳을 최종 선정해
내년 하반기에는 설계 등 건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종 입주로 선정된 지역에는 법적 지원과 광주시 특별 지원금을 합쳐 1,000억 원 이상의 지원 사업이 실시되며 시설 운영 이후에는 매년 일정 비율의 주민 지원 기금도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자원 회수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 체육, 여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전남 지역도 지방 소멸 고위험 시군이 10곳이 넘는 게 현실인데요. 인구 소멸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경북 상주시는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흩어진 도시 기능을 도심에 집중시키는 압축도시 만들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은 상주 시내 중심 상가 거리가 한산합니다. 사거리 건물마다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고 텅 비어버린 채 방치된 가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서울로 나가버리고 여기 뭐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가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지난해 상주시의 출생아 수는 겨우 88명뿐. 반면 사망자 수는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498명이었습니다. 상주시의 인구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10만 명이 붕괴된 후 매년 1,000명가량씩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상주시는 흩어진 도시 기능을 원도심에 집중시키는 압축도시 만들기로 새로운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심지 곳곳에 빈 건물 부지를 매입해 공공기관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 건물은 과거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고깃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 가게가 문을 닫은 뒤 지금까지도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이 건물에는 시니어 복합센터를 건립해 지역 돌봄 체계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또 지어진 지 30년 이상 돼 노후화된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도 이곳으로 이전해 다중 밀집 지역 치안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성동에 있는 옛 마트 부지. 몇 해 전 폐업한 이곳은 상주시가 이미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을 마쳤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신축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며 시 외곽에서 임시 사무실을 사용 중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청을 현 청사에서 가까운 거리로 옆으로 옮기는 것 또한 도심을 지키기 위한 집중 전략이고 도심 속으로 점점 더 도시의 기능을 집중시키고 압축시킨다. 이것이 우리 상주시의 전략입니다. 정부도 도심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해 압축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판 마리나베이 사업으로 불리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지구 사업에 상주시도 신청을 마쳤고 다음 달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3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춘천 퇴계동의 4차로 도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질주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차를 몬 80대 운전자는 보행자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춘천 지역 교통사고는 11% 줄었는데 60대 이상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2% 늘었습니다. 춘천시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지만 잦은 반납률은 겨우 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아예 30만 원어치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한 달에 20번씩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20번을 초과하면 30만 원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면허증 반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혜택을 반기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가 운전을 안 하면 대중교통을 해야 되니까 어르신들 택시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좀 괜찮죠. 하지만 대중교통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배차 간격도 긴 지역이 많아 완전한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게 그게 좀 힘들더라고. 불편하죠. 불편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고. 춘천시는 올해 고령 운전자 1,000명 이상이 자진 반납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도 3배가량 늘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동권 보장 방안과 고령층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적 보완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요즘은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는 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소에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있었지만 기술력의 한계로 정밀한 측정이 어려웠는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까지 구분해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입니다. 태안과 당진, 보령 등 충남 서해안에 몰려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발전소별로 한 해 2천만 톤의 온실가스는 물론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굴뚝으로 배출합니다. 굴뚝에 설치된 자동 측정기계인 TMS를 통해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먼지로 뭉뚱그려 측정해 추산하는 수준입니다. 화면에 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눠 분포 정보가 표시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굴뚝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장비입니다. 200도 이상 높은 온도와 압력이 수시로 변해 정확한 포집조차 쉽지 않은 문제를 배출가스 속도를 늦추는 노즐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가스 속 수분은 가열해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막고 미세먼지가 벽면에 붙지 않게끔 구멍을 뚫은 관을 지나도록 해 정확한 측정과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굴뚝은 굉장히 수분이 많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를 넣어줌으로써 이 물을 건조시키고 입자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전체 먼지를 통과한 빛의 양으로 간접 측정해 정확도가 낮거나 정확한 농도를 얻으려면 열흘 이상 소요되는 기존 기술의 단점을 모두 없앴습니다. 실제 국내 발전소와 소각로 등에서 6개월간 시증을 거쳐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산업체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환경부가 선정한 우수 성과에 이름을 올렸는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 여부가 상용화 속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광주시가 59번째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오는 25일 시청사에서 시민축제를 개최합니다. 지역 96개 동을 대표하는 제주꾼들의 경연과 전라도말 자랑대회, 철권대회 등 다양한 참여 행사가 마련되고 시청사 1층과 앞마당 개방은 물론 시청 앞 도로 150m 차량을 통제해 어린이 놀이시설인 워터슬라이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행사 준비를 위해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당일인 토요일까지 사흘간 시청 앞 사거리에서 한국은행 후문 3거리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6월 한 달간 광주에서 숙박하는 여행객들에게 이용 금액의 70%를 돌려주는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국내 30여 개 여행 앱에서 광주에 7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5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숙박 세일 페스타 상품을 선보입니다.
또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전국 스트리트 댄서들이 모여드는 광주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 입장권 무료 추첨 행사와 광주 전남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 투어 버스, 광주 아트패스 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요즘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금도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이른 출근길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겠고요. 서해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바다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근처를 지날 때, 또 교량을 지날 때 특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8도로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해남 1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곡성과 구례에서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가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